네,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안에서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그 접교실이 있는데 그걸 네. 이제 두 개 특별면은 아니었습니다. 이제 두 개 방에 접견실이 있는데 아침부터 거의 이 방들을 네. 변호사와 함께 이제 점유하다시피 해가지고 네. 기타들 많은 면회 온 사람들이 이제 항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 한 번 에피소드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변호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한 방에 미리 조현아 씨가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뒷차례에 있는 변호사가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느냐, 어떻게 이 피의자가 가서 앉아 있냐, 그래서 네. 다시 변호사가 항의를 해서 그 방을 이제 뒤에 신청했던 이 접견실 그 팀이 다시 확득을 하는 뭐 이런 에피소드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접견실에서도 뭐 구치소에도 갑질 논란 이런 게 보도가 크게 네, 되고 여론이 있습니다. 좋지가 않습니다. 감옥에서도 갑질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 말고도 이렇게 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재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 접견 변호사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. 모 회장님, 네. 지금 들고 가시는 모 회장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. 아직 시기가 나오고 저분들 중에 한 분인데 네. 저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은 어떤 애냐면 그 서울구치소가 방이 되게 많거든요. 전용 방이 계세요. 전용방.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계세요. 제가 서울구치소 갈 때마다 항상 그 방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. 아, 보셨습니까? 네, 그러면 그 방에 들어오는 변호사들은 뭐 접견만 전문하는 변호사도 있고, 네. 그리고 이제 재벌이기 때문에 그 내부 회사들 회사 변호사들도 있거든요. 그 회사 출신 변호사도 있고, 정말 사건 담당한 변호사도 있고, 와서 뭐 사건 얘기도 할 때도 있고, 딱 이제 보면은 어떤 서류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보이잖아요. 그럼 이제 사건 서류 이렇게 쌓아놓고 얘기할 때도 있고, 그게 아니면 회사 일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, 그게 아니면 뭐 신변 어떤 그냥 뭐 잡담하는 걸 보일 때도 있어요. 근데 저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접견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거 우리가 뭐 좀 뭐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참 비판하고도 애매모호한 구석은 있어요. 근데 조현아 씨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서울구치소는 방이 워낙 많습니다.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침부터 밤까지 방 하나 독점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재소자들이 면회를 못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조현아 씨가 남부구치소는 여자용 방이 딱 2개밖에 없어요. 그런데 네. 하나를 조현아 씨가 차고 앉아 있으니까 나머지 여성 피의자들이 접견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, 하여튼 이래저래 조현아 씨가 참 어떻게 보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랬죠. 아니 그 내부에서 그걸 해야 되나요?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구치소예요? 여성 수감자들 사이에서 네. 이런 관행을 좀 개선해 달라. 그러니까 지금 갑질이라고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회장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옥에 있을 경우에 이제 특별면회나 이런 게 이제 회사 일로 결재를 받거나 상의하러 많이 들어오죠. 그렇죠. 근데 조현아 부사장은 사실 그런 CEO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이미 모든 네, 다 물러났지 사퇴를 했기 않습니까? 때문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기업 회장 흉내를 좀 내고 있는 거 아닌가.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안에서 저렇게 차고 하면은 점점점 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안에서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친인 조양호 회장이 자기 딸이 여기서 좀 인생 공부를 좀 많이 하길 바란다고 했는데, 다른 사람은 그 구치감에 앉아 있는데 혼자서 대기실에 접견실에 앉아 있으면 인생 공부가 좀 될지 정말 그것도 의문입니다. 네, 뭐 땅콩 회항 때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 본인도 그렇고 또 주변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자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홍보팀 논란도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? 마지막 결심 공판 이제 3년 검찰이 구형을 했고 설 전에 아마 선고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실은 이제 이례적으로 빠른 거죠. 예. 하고 이제 그 판사 얘기도 하고 이제 조양호 회장도 불러내고 그런 것이 실은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조현아 씨를 많이 도와준 행태였다. 이런 식으로까지 판을 키워놓고 하면 그나마 집행유예였을 때 뭐 여론도 그나마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점점 지금 갑질 논과 턱 꿰고 있고 뭐 박창진 사무장의 진술들 나오면서 여기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나올 경우에 설 전에 과연 설 연휴에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번 만약 1심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다른 논란이 일을 것 같습니다. 일반 시청자들은 접견실이 어떤 구조고 어떻게 생긴 저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? 거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 뭐 괜찮은 공간인가요? 우리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 보면 저기 나오네요. 예, 지금 통로 나오죠. 그러니까 저거는 남부구치소 변호사 접견실인 거고, 그러니까 일반 접견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화 보시면 이렇게 안에 딱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. 거기다 대고 뭐 손 이렇게 대고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일반 접견입니다. 그건 뭐 교도관이 지켜보고 있고 녹음도 다 돼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하는 거. 변호사가 하는 접견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예를 들어 조현아 변호사라고 하면 아침 9시에 들어가가지고 6시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.
거기서 뭐 사건 네. 얘기도 하고 뭐 영화 얘기도 하고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죠. 오픈된 방이죠. 오픈된 방이죠. 그러니까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변호사랑 무슨 얘기를 하냐.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은 변호인 어떤 접견을 받을 권리를 그 접견 고통과 침해하기 때문에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녹음은 안 되는 거죠. 볼 수는 있습니다. 볼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안 보고 그냥 밀실에 갖다 두면 변호사 통해서 뭐 담배도 줄 수도 있고 온갖 뭐 부정한 어떤 물건들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고 들을 수는 없는 게 변호사 접견의 현실인 것이죠. 네. 제가 얼핏 듣기에는 어떤 저 재벌회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맛있는 걸 싸우라 한다는 사람도 제가 얼핏 들은 적은 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? 접견실에서 먹습니까? 얼마 전에 서울구치소에 어떤 무슨 일이 있어 작년인가요? 그래서 서초동에 가면 이제 뭐 변호사들마다 하는 일이 틀리니까 접견만 전문으로 다시는 분이 네. 꽤 많이 계시는데 아. 그분 중에 한 분이 뭐 이제 물건을 전해주다가 서울구치소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제재를 먹은 그 당하신 적이 있어요. 네. 그 정도로 변호사한테들도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제 기억에 3년인가 4년 전에 아마 전주 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 통해 가지고 뭐 휴대폰 그 조폭 두목이 반입하고 뭐 담배 반입하고 하다가 아마 그때 적발돼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크게 아마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뭐 워낙 또 사람 사는 곳이니까 저기도 온갖 꼼수와 갑질과 뭐 갑일관계 온갖 건들이 나타나는 거죠. 네, 근데 뭐 알겠습니다. 재벌회장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렇네요.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나와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 선호하는 방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방을 야 나는 1번 방만 쓸 거야. 구수자 1번만 빼놔. 이게 아니라 워낙 아침에 일찍 나오고 변호사들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으니까 항상 선착순을 하면은 본인이 그 방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침부터 네. 밤까지. 네. 그런가 하면 박창진 사무장이 또 병가를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무리한 스케줄 때문이다. 뭐 이런 얘기들 첫 번째 병가 냈을 때도 나왔는데. 네, 어제 다시 속보로 또 전해졌었죠. 병가를 냈고 대한항공이 뭐 아마 그 진단서를 보고 확인을 해서 바로 병가를 내줬던 것 같은데 진술은 좀 엇갈립니다. 박창진 사무장은 18년 근무 만에 가장 지옥 같은 스케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대한항공 측은 컴퓨터 돌렸다. 정확한 배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. 글쎄요, 여기서 논점은 이 정도 박창진 사무장이라면 컴퓨터를 돌릴 게 아니라 대한항공 측에서 오히려 그동안 노고의 그 피해에 따라서 줄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한 발 더 앞선 행보를 보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래저래 뭐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, 조영호 회장이?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이면서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온 국민이 박창진 사무장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걱정스럽게 네.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오히려 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아 대한항공도 기업 문화가 좀 바뀌구나. 네. 예.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말 복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. 네, 네. 그다음에 저 양반이 정말 대한항공에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아까 그 정실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좀 홍보 역량이 너무 수준이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